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대규모 청소년 국제 행사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적 교류인 만큼 기대와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번 행사와 관련해 부실 운영 실태와 그 책임을 묻는 공방이 여전합니다. 문제 인지와 전달의 YTN 보도는 어땠는지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에서는 YTN의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름부터 궁금증을 자아내는 뉴스 튀김 제작기, 잠시 후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K문화 콘텐츠의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시청자에 머물지 않고 제작자로서 역할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유익한 공모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2023 시청자 미디어 대상 방송영상 공모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청자의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벌써 9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콘텐츠 제작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권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축제 잼버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유쾌한 잔치라는 어원이 무색할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언론도 관련된 기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 Y에서는 세계 잼버리 보도를 살펴봅니다. 네, 세계 잼버리 대회 일단 마무리는 됐고요.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고 또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조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 YTN은요, 2023년 4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8월 개최 기대 효과는 이라는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강태선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재를 모시고 8월에 개최하는 이 잼버리 준비 상황과 기대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도전과 탐험 그리고 생존을 자연에서 경험하고 배우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종교나 이념, 역사, 이 국가를 초월해서 미래를 선언하고 또 우정을 다지면서 생활하는 그런 행사라는 점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한 잼버리에 대한 보도는 접하기 좀 쉽지 않았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행사 진행 내용이나 또 참가자 경험, 또 잼버리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폭염으로 인한 질환자 발생이나 또 기본 시설,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것이었죠. 부족과 또 운영의 문제, 또 조기 퇴역 논란까지 행사 진행의 어려움이나 준비 미숙을 지적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시설이라든지 또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러한 방안을 안전을 우선해서 대비하는 사항은 어떻게 점검했는지 좀 답변이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의 뉴스가 잼버리 파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개최 이전의 보도는 어땠는가, 언론은 무엇을 했는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개최 이전의 YTN 뉴스를 살펴보게 됐는데요. 3대 변수, 폭우, 폭염, 태풍, 일주일 남은 새만금 잼버리, 아직도 준비 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자가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인데요. 기자는 인공 그물망이 폭염을 막기엔 부실한 상태임을 전하고 부지 곳곳에 물 웅덩이가 패여 있거나 캠프 부지가 마르지 않은 채 진흙으로 덮여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가 좋은 뉴스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언론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잼버리 개최 전 직접 생생하게 현장을 보여주면서 준비가 미완성임을 강조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다른 언론과 비교했을 때 감시자로서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봅니다. 예, 사실 저희도 그렇고요. 언론들이 이 잼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계기가 이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부터거든요. 어땠습니까, 기사들? 네, 뉴스큐 잼버리 온열 질환자 100여 명 폭염 속 위기 노동자 대담을 보면은요, 이영주 경일대 그 소방 방재학부 교수가 출연했었습니다.
잼버리 행사에 지금 당장 중증 환자가 나오지 않아도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스카우트 대원들의 불만이 SNS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상황이 잦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YTN이 짚어준 부분은 시의적절했다라고 보였었습니다. 의료적 처치가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었었고요. 내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도 알 수 있게 한 보도였습니다. 뉴스큐 잼버리 학부모 외국인의 배로 바가지 나라 망신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잼버리 참가 중인 대원의 부모와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요. 현장에 샤워실이나 또 화장실이 부족하고 또 배수로를 직접 팠거나 또 편의점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알 수 있게 한 보도로서 좀 돋보였습니다. 특히 다음 대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화 연결을 했었죠.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전북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보도가 이어져서 짜임새가 느껴졌습니다. 좀 다소 아쉬웠던 점은 있었는데요. 세계 잼버리 연맹의 최종 의사결정에 따를 것이라고만 언급을 해서 이 잼버리 주최국가 집행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좀 축소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행사의 규모를 볼 때 현장의 모든 활동을 짜임새 있게 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앞서 이 학부모께서 제기한 문제를 들었음에도 적극적인 대안을 내지 않았던 도지사의 답변은 좀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잼버리 대회에서 발생한 성범죄죠. 태국 남성이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것에 대해 주최 측은 문화적 차이고 경미한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때 YTN은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중단 위기 벗어난 잼버리, 여야 책임 공방 격화 대담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대원들의 관리 용역의 부실 문제고 국가마다의 차이를 고려한 매뉴얼의 부재임을 지적을 했고요. 또 이 사건이 성범죄냐 단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안은 피해자 중심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태국 남성의 태형 조치와 최소한의 공간 분리를 요구했다면 그 조치를 취했어야 함이 맞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경미한 사안, 잼버리 샤워실, 그놈 직접 잡았더니는 피해자 측이죠. 조범석 대장과 전화 연결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잘 끝내고 폐막 이후에 점검하자는 여론이 모여지면서 80명의 전북연맹 대원이 퇴소하고 마무리되는 그저 문제적 사항을 덮어두고 가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 YTN이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취재를 이어갔고 그런 보도들이 여론을 모으고 조치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이 잼버리가 진행되는 중에는 일단 행사를 잘 마치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와서 책임의 시간이라는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야 공방도 좀 강해지고 있는데 YTN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짧지만 눈길을 끌었던 보도가 있습니다. 부실 잼버리 내탁 공방, 결국 모두의 책임, 앵커 리포트입니다. 잼버리를 두고 가장 보도량이 많았던 이슈는 부실 개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었는데요. 이 보도는 잼버리 개최 기간 동안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세계 잼버리를 정부 차원에서 유치하고자 공을 들였던 201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어서 2017년 개최 확정 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법을 찾았던 시기, 위기감이 감지됐던 지난해 마지막 점검회의 현장 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잼버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반성과 성찰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야가 진정으로 책임을 규명하기보다는 그저 내 탓하고 서로 유리한 주장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서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보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문제의식은 뉴스앤이슈, 결국 야영장 떠나는 잼버리, BTS 공연 참여 반전 카드로 진행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났는데요. 여야 의원을 초청한 대담입니다. 패널 구도상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전 정권의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 이전 정권 때 고성과 새만금이 후보지로 올랐는데 선택할 수 없었느냐 앵커가 반문하기도 하고 예산 집행과 운용 시기에 대해서도 사용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 두 의원의 공방이 과열됐을 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면서 중재하는 모습도 바람직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을 받아쓰고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참 기능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잼버리 준비에 1,000억, 공무원 출장만 100번 육박,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6년 준비에만 1,0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공무원 출장만 99번, 100번에 육박했다는 거죠. 6년 넘게 예산을 투입하고 또 해외 출장을 가며 부지런히 준비했는데 이 현장은 화장실 관리는 물론이고요. 또 폭염에 대비한 물 공급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그 잼버리 사태를 일목요연하게 짚어주었습니다. 폭염, 침수 대비 예산 사용 제대로 썼는지 따져봐야 8월 7일 보도에서는요. 사업비 내역을 도표화해서 의료시설, 폭염 대비, 행사장 방역 대비, 침수 대비 이런 예산이 투입된 내용을 확인해 보여주었습니다. 행사 직전에 쏟아진 폭우와 이후 폭염을 고려해도 이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잼버리가 이제 막은 내렸지만 앞으로 관계 부처와 또 전북도 등을 상대로 이 책임 소재에 대한 파악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YTN은 남 탓하는 그 정쟁을 중계하듯 보도하지 말고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정과 예상 사용 점검을 통해서 이 책임 소재를 묻는 보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정쟁을 중계하듯 보도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하긴 한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휩쓸리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잼버리는 사실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잖아요. 근데 이 축제를 하기도 전에 막 비판 보도부터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축제에 대한 기대라든지 효과라든지 젊은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하기가 쉽고요. 우리 YTN 보도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주일 전에 이제 우리 김민성 기자가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일주일 남겨놨는데 아직도 공사판이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보도를 우려 섞인 보도를 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폭우와 폭염, 태풍이 3대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정쟁을 그냥 전달하거나 책임 떠넘기기식 보도로 일관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정말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또 계속 정쟁을 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 청소년들 4만 명 넘게 모이는 행사인데 그 목소리가 좀 많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잼버리 행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 준비 미흡과 또 대처 지연 등에 집중돼서 사실 잼버리 대원들의 직접적인 인터뷰가 상당히 적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4만 명 넘게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인데요. 대원들의 직접 인터뷰는 개영식 때 그리고 폐영식 전후 또 고궁이나 박물관 등에 찾은 그 잼버리 대원들의 모습 정도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카우트 활동이나 대원들의 이번 잼버리 참가에 대한 소회 또 평가를 직접 들려줄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기자들이 적게 있었던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직접적인 취재가 어려웠던 여건이나 환경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언론을 통해서 잼버리 소식을 전해 듣는 사태도 있었는데요. 이 외신들 잼버리 철수 단순히 폭염 문제가 아니야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 퇴영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외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8월 7일 한국 전 세계에 사과하길 잼버리 사태에 미영 학부모 분노라는 보도에서는요. 해외 참가자 중에 이번 잼버리 참가를 위해서 큰 비용을 지불했는데 기대에는 못 미쳤다라는 반응을 학부모들이 냈다라는 것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취재 제한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죠. YTN에서는 직접 인터뷰의 그 부족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잼버리 취재와 관련해서 이 정부의 취재 제한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YTN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서울 온 영국 잼버리 대원들 2층 버스 타고 야경 감상, K-팝 댄스 배우고 청와대 견학하고 내일은 태풍에 중단될 듯. 잼버리는 끝났지만 한국 체험은 계속 K-드라마 속 있는 듯 등의 일련의 보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캠프 현장을 철수하고 떠나는 모습부터 쾌적한 숙소에 입소하는 모습,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 있던 대원들이 한국 관광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에 환호하는 모습까지 대원들을 담은 보도에서는 우리가 쉽게 외국인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대원들만 화면에 등장합니다. 한국 대원들은 화면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또 취재원으로도 잘 활용되지 않는데요. YTN이 의도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외국인에게
또는 외신에게 잼버리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 외부의 평가를 통해 한국을 인정받거나 증명을 요구하는 심리가 반영된 건 아닐까 반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잼버리 문제를 해외 반응에 방점을 두고 접근한 언론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우여곡절이 많았던 잼버리 그 안에서도 소외되고 조명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야영이라는 프로그램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청소년들이 다 하는 거라서 취재 제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 전북 취재본부에 그 부분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직위에서 그 야영지 내부 취재를 제한했고 허용하는 선에서만 취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진들이 저희 YTN을 비롯해서 참가자들을 인터뷰하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허용을 했다가도 갑자기 취소가 되고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매체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그래도 좀 잠입해서 취재도 하고 뭐 그랬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입장은 이제 조직이 그리고 세계 연맹의 입장을 존중하자.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들이고 또 청소년들은 보호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과도하게 취재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굉장히 궁금했고 저도 이렇게 왜 잼버리 참가자들은 없을까 궁금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부족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퇴영하고 나서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물이 질퍽질퍽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보여주는 정도를 그 정도로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드론 취재도 사실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버스 떠나는 모습, 퇴영하는 모습 정도는 저희가 취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조금 전에 평가원님 말씀하신 거 한국 대원들에 대한 취재가 적었다. 그 부분도 저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꼭 이것을 외국의 입과 눈을 통해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점도 있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90%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이 외국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한국말하는 인터뷰이가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대상자를 특별히 골라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관점 있는 보도가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끈다. 잼버리가 막을 내리자 여야가 본격적으로 책임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그 양상은 격해져 한동안 뉴스라인을 가득 채울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이때 언론은 대립하는 두 입장을 균등하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어떤 이해관계가 놓여 있는지 맥락을 설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며 책임감 있는 목소리를 적극 길러내야 합니다. 언론의 관점은 차별화된 기사를 발굴하는 눈입니다. 나아가 논점 있는 보도와 해설은 공중이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촉매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예견된 부실 없애고 부실한 운영은 반복하지 않게 해야. 잼버리 개막 이후 불거져 나온 폭염, 샤워실, 배수, 이 대책에 대한 보도는 예견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YTN에서 준비단에게 질문을 하고 또 이에 조직이나 집행부가 대비책을 말하는 방송이 내보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대책이 잘 갖추어졌는지 충분한지 점검이 이루어지는 보도는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 행사 전에 예견한 문제를 의제로 확대하고 알려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수습하거나 보완하지 못한 부분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잼버리와 같은 중요 행사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제로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도가 가능하도록 YTN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네, 리뷰와의 순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새롭게 등장한 YTN 디지털 콘텐츠 뉴스 튀김 제작진과 함께합니다. 통통 튀는 젊은 감각의 YTN 콘텐츠에서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주부터 뜨거운 반응으로 화려한 신고식을 치른 YTN의 새로운 콘텐츠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콘텐츠에서는 보지 못했던 인터뷰의 출연부터
YTN만의 최강점, 방대한 자료를 활용한 색다른 콘텐츠까지. 뉴스 튀김이 어떤 콘텐츠인지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요? 뉴스 튀김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뉴스다. 오늘 에필로그 Y시간 디지털센터 콘텐츠 기획팀 심관음 영상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스 튀김이 첫 회부터 굉장히 뜨거운 반응 속에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됐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좀 반응이 어땠나요? 근데 사실 막 뜨거운 반응이랄 것까지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저희가 첫 컨텐츠로 내는 것 치고는 예상보다는 잘 나오긴 해서 감사는 했지만 주변에 막 큰 반응은 없었고.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 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데요? 그런가요? 막 그 19만회 정도긴 한데, 물론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네. 막 100만까지는 또 아니니까. 네. 100만까지 가는 영상도 이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희의 듭니다. 큰 목표긴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뉴스튀김 제작진을 모셨을 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왜 제목이 뉴스튀김인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뭐 제가 짓긴 했는데 아,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래요? 뭐 튀김, 우리가 먹는 그 튀기다 이 뜻이 아니었나요? 그냥 제가 떠올린 이미지는 막 저희도 이제 제목을 짜야 된다 해서 막 던졌거든요. 던지는데 이제 팀원들이 너무 전형적인, 너무 재미없는, 너무 YTN스러운 그런 거를 계속 내길래 저건 건 하고 싶지 않고 하다가 그냥 불현듯 이미지가 감자튀김 있잖아요. 네. 감자튀김이 떠올라서 뉴스튀김? 했는데 생각보다 어감이 괜찮다 해서 그 단톡방에 뉴스튀김 올렸는데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뜻이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달고 나니까 주변 분들이 오히려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튀겨서 맛있게 하겠다, 뭐 뉴스를 맛있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면은 뭔가를 튀게 만들겠다, 그런 뜻 아니냐라고 해주셔서 그냥 저는 맞아요. 네. 기억에 남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뉴스튀김의 지금까지 영상들을 저희가 보면 육체 노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아이템을 선정한 기준이 따로 있었나요? 사실 뉴스튀김이라는 이름을 정하기 전에 또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이름 중에 청색시대라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따온 거냐면 이제 블루칼라에서, 블루에서 따온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한국 사회가 좀 육체 노동을 폄하하는 시선이 유독 강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거를 뉴스튀김의 초반 아이템으로 잡았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런 블루칼라 청년들을 했지만 앞으로는 범위가 되게 넓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리지 않고 좀 숨겨져 있는, 아무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 들려줬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잘 발굴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 첫 회가 인터뷰를 좀 생각해보면 그 그룹, 아이돌 그룹이었잖아요. 네네. 킹탑의 전 멤버였던 박민수 씨 인터뷰였는데 네. 이분은 어떻게 좀 섭외를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것도 운이 되게 좋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좀 실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 욕설도 섞어가면서 이제 흡연을 했는데, 그 중에 좀 논란이 됐던 실언이 난 아이돌 그만두고 막노동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막 댓글에 막노동이 쉬운 줄 아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어떡하냐, 왜 폄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친구가 실제로 탈퇴하고 나서 예초기를 돌리면서 난 진짜로 한다가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해볼래? 그래서 해보긴 하겠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받긴 하겠냐, 왜냐면 인터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워낙 안 좋게 기사들도 나왔고 했는데 DM을 그냥 보냈어요. 인스타 그냥 DM을 보냈는데 2시간 후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럼 흔쾌히 좀 그쪽에서도 인터뷰 응해준다고 해주신 거네요? 네네네. 아마 이제 제가 DM을 보내고 제 이름을 검색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인터뷰 끝나고도 말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뭐 연예부 기자나 그런 나쁜 기사를 쓰진 않았다는 걸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의 콘텐츠가 뉴스튀김에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제 취재 추억 콘텐츠인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가 담긴 건가요? 취재 추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직접 취재를 했던 취재 기자분들한테 그 당시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방식인데, YTN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95년도에 개국을 했으니까 방대한 아카이브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옛날 자료들도 발굴을 해서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취재 추억을 영상을 직접 보니까
회사의 대선배들께서 출연을 해주셨더라고요. 인터뷰 좀 쉽게 응해주셨나요? 저희 뉴스튀김 이제 4명 다 좀 약간 특공대 느낌이 있어서 저희는 진짜 좀 사전 섭외 없이도 울불 안 가리고 가는데 이제 김현미 선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폰, 핸드폰으로 그냥 바로 들이대면서 취재를 바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방송국 사람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자신들도 젊었을 때 추억도 떠올리고 그래서 이제 자료 화면도 보면은 선배들이 완전 또 젊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고 오히려 되게 흔쾌히 해주신다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옛날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느낌도 새롭더라고요. 두 가지 콘텐츠 모두 각각의 특색이 살아있는데 제작진이 꼽은 뉴스튀김만의 차별점은 뭘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막 팀원을 대표하는 건 아닌데 사실 뉴스튀김 제목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YTN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가장 큰 목표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힙한 척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힙하게 좀 만들려고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신 건가요? 일단 인트로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보시면 그리고 텍스트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사실 그 텍스트로 화면을 덮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파격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인트로나 이런 거 보시면은 좀 공들인 티가 나긴 합니다. 이런 것들도 직접 아이디어를 짜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일단 그러니까 다 하잖아요. 편집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꼽아봤을 때 나간 콘텐츠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것도 있을까요? 다 가긴 하지만 아무래도 1화였던 박민수 군의 인터뷰가 반응도 좋았고 네. 지금은 이제 질문지를 드리긴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질문지도 안 드렸거든요. 근데 되게 인터뷰를 잘해 주셔가지고 내용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운들이 되게 겹쳐서 잘 나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애착이 갑니다. 네, 온라인 전용 콘텐츠이기 때문에 시청자들 댓글이나 반응, 피드백을 좀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YTN스럽지 않다라는 댓글을 접했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뉴스튀김을 만들게 된 것도 YTN답지 않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런 걸 좀 알아봐 주신 느낌도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고 그 안에는 또 이제 뭐 약간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힙함과 신선함을 느끼셔서 그런 댓글을 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반응을 받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제작진들이 사실 관심을 갖는 것들이 주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제작진들이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관심사 어디일까요? 그래서 어제 물어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조회수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를 중시하는 건가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유튜브가 무서운 점이 TV 시청률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아침에 나오는데 이건 너무 즉각적으로 1 단위로 나와버리니까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봐주셔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저희가 뭐 만드는 거 열심히 항상 만들지만 많이 봐주시면 그게 감사하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하지만 YTN답지 않은 그리고 YTN이 다루지 않은 뭐 YTN뿐만이 아니고 이제 타사들도 잘 다루지 않는 것들을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아이템 부분에서 이렇게 관심사를 특별히 두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뭐 분야라든지? 범위에 굳이 이렇게 좀 국한을 두고 싶진 않아서 묻혀져 있는 얘기들? 근데 이제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주네 하는 얘기들을 발굴하려고 되게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신 기자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뉴스튀김에서 좀 모셔보고 싶은 그런 주인공이 있을까요? 사실 막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나중에 좀 더 뉴스튀김이 많이 봐주시고 좀 인기가 있는 코너가 돼서 정말 나 뉴스튀김에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꼭 모셔보고 싶습니다. 뉴스튀김이 이제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바람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카메라 보시고 많이 시청자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홍보 한번 해보시죠. YTN답지 않은 뉴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YTN의 이미지가 그렇게 막 신세대적인 거나 신선하지 않다는 거 이제 저희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좀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튀김 만들면서 그런 좀 새로운
시각, 새로운 뉴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영상 만드셔서 앞으로 조회수 100만이 넘는 콘텐츠가 꼭 나오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뉴스튀김에서 더 젊고 신선한 콘텐츠 많이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DMB 2023년 8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인상은 한류와 관련된 단순 뉴스 및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정보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새로운 정보나 한류와 관련된 보다 복합적으로 흥미로운 뉴스가 제공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아나운서가 크로마키 스크린 앞에 서서 정해진 대사를 읽으면 그 좌측이나 우측에 정해진 정보가 전달되어야 되는 정보가 CG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다소 경직된 자세로 서서 준비된 멘트를 따박따박 읽는 모습은 오히려 기상캐스터가 기상 방송을 하는 것보다도 더 경직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단색 바탕의 단순한 배경에 아나운서를 풀샷으로 보여주는 연출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마치 허공에 떠있는 듯한 표현으로 보여서 시청자 입장에서 불안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 또한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진행자의 내레이션의 경우 일반적인 한국인 대상 한국어 프로그램 진행자의 내레이션에 비해 발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가 느려 다소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레이션 속도가 한류에 관심이 있고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 시청자를 고려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시청자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리라 예상되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다소 부적절한 속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레이션에서는 띄어있는 위치와 휴지의 길이가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진행자의 띄어읽기가 적절하지 않아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아쉬웠습니다. 해당 콘텐츠에는 오탈자를 포함하고 있고 배경 설명이 부족한 것도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선 오탈자의 경우 19분 20초경에 현업 담당자를 현업 담장자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달되는 내용의 신뢰성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해당 부분은 미래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한 활동 부분에서 발생한 오탈자로 방송의 흐름이 깨집니다. 또한 이 영상의 발단과 배경 설명이 부족해서 해당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실제 촬영했던 장소나 인터뷰 대상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집과 인터뷰, 영상 재배치를 통해 다양한 스토리로 느껴지게끔 함으로써 지루함을 느낄 사이가 없었습니다. 인트로에서는 쿠바의 다양한 컬러와 역동적인 거리 모습, 춤추고 노래하는 젊은이와 생동감 있는 노인 모습 등을 통해 흥미를 갖게 하였고 노인임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호기심과 언행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들의 건강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며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92세 된 한 쿠바 노인의 개인 생활에 초점을 맞춘 에피소드 프레임을 통해 마치 나의 미래 생활을 보는 듯 정서적 관여도를 높여주었습니다. 특히 아픈 아내를 돌보며 요리와 청소 등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먼저 K문화의 범주를 이른바 K-팝과 영화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K문화의 범주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길이나 제작 형식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제작 방식이라고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한류 문화로
소재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 확장의 명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한 진취적 고민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쿠바 하면 그 정열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흥과 선율과 리듬과 컬러감이 생각나는 낭만적인 나라이죠. 프로그램 초반에는 그러한 열정과 에너지의 영상미까지 담아 보여주어 쿠바에 대한 낭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쿠바와 장수, 아마도 노년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로 채워진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듣고 느끼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전개는 아니었죠. 건강 빈민국이던 쿠바가 장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한다는 나레이션 후 보여준 것은 아바나 노인복지센터. 운동 처방사와 함께 신체 기능 활성화 운동을 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소개되길래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노인 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여준 쿠바 노년층의 외적인 모습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과 비교해 전혀 젊어 보이지도 건강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HDL은 생활 습관과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데 쿠바의 노인복지센터 내에서의 운동요법이나 가정주치 제도를 통한 폴리코사놀 공급은 의학적 관점에서도 바른 실천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쿠바에서 찾은 장수인자 HDL은 HDL의 수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 성공을 위해서는 작용 이론에 기초한 사회적 계약이 견고한 시스템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흐름도 이러한 논리를 따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화두에 언급한 쿠바인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어디에서에 대한 일정 부분 이론적 답도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 시청자 위원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YTN DMB가 보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